2026년 5월, 한국은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잘 파는 나라 중 하나로 불립니다.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를 팔았고 베트남이 손을 내밀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원전을 팔아서 번 돈을 두고 한국 기업끼리 영국 런던의 법원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한국 공기업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모회사와 자회사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수주, 계약 규모 약 20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정산 문제를 놓고 영국 법정에서 맞붙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강국이라는 타이틀 뒤에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2026년 5월 한국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를 전면 뜯어 고친 진짜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보려면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정부는 공공기관 기밀조정 방안이라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13개 나라를 담당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25개 나라를 담당합니다. 중국을 없애고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원전이라는 물건의 속성을 간과했습니다. 원전은 제품이 아닙니다. 빙산과 같습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은 발전소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에는 10년의 건설, 40년의 운영 계약, 수십조 원의 금융 조달, 상대국 정부와의 외교 협상, 해결료 공급망, 기술 이전 조건이 전부 잠겨 있습니다. 이 빙산 전체를 하나의 팀이 끊김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 국가를 갈라놓으면 협상 창구가 상황마다 달라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지며 발주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하나의 플레이어로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로사톰이 현재 글로벌 원전 수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방식을 보면 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로사톰은 국가가 금융을 직접 지원하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며 건설부터 연료 공급, 운영 지원, 사용 후 해결료 처리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발주국 앞에 섭니다. 발주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계약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한국은 한전과 한수원 중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지부터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런던 법원입니다. 같은 사업을 함께 수행한 두 기관이 정산 문제로 갈라서서 영국 법정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이게 구조가 만들어낸 결말입니다. 5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 16개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6년 제1차 원전 수출 전략협의회입니다.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원전 생태계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부 모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10년 된 구분선을 지웠습니다. 앞으로 한전과 한수원은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대외 협상은 한전이 주도하며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지분 투자는 한전이 맡습니다. 체코와 필리핀 대형 원전,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ISMR 사업은 기존대로 한수원이 총괄합니다. 이미 형성된 발주국과의 신뢰 관계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날 한전 김동철 사장과 한수원 김회천 사장이 원전 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정산 분쟁의 중재 장소를 영국에서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기는데 합의했습니다. 런던까지 가서 싸우던 두 기관이 서울에서 풀기로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소송 비용을 줄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장면입니다. 연내에는 가칭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차입, 수출계약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 이관 같은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감독권을 신설합니다.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걸러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거나 통합 원전 수출기관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빙산 전체를 하나의 손으로 쥐겠다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력 수요가 치솟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원전은 사양산업 취급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유럽 여러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했고 새 원전 발주는 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체코, 폴란드, 베트남이 모두 원전 확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용했던 시장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를 정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경쟁국으로 넘어갑니다.
체코 두쿠바니 원전은 2025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인허가 서류 제출과 현장 인력 파견이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문 때 원전 개발 협력에 합의한 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선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채로 여러 전선을 맞으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선입니다. 조용한 국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총성 없이 가격표가 바뀌는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이 7월부터 시행하는 철강 공급과인 대응법이 정확히 이 형태입니다. 철강 30개 품목에 관세를 올리고 수입 쿼터를 도입합니다. 명분은 전 세계 철강 과잉 공급 대응, 특히 중국발 저가 철강이 유럽 시장에 쏟아지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규제는 중국만 골라서 막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이 함께 걸립니다. 그리고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자동차와 가전을 생산하는 한국 투자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현지 생산에 필요한 철강을 조달하는 공급망을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짜놨습니다. 철강 가격이 오르거나 수급이 흔들리면 현지 공장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납기가 밀립니다. 철강 한 품목의 문제가 자동차, 가전, 다운스트림 전체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총성 없는 국경세가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방식입니다. 5월 10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났습니다. 한국산 철강이 새로운 규제로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고위급 실무급 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답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이어가자는 수준입니다. 7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지 기업 간담회에서는 하나의 성과가 확인됐습니다.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에너지 집약 산업 지원 대상에 배터리 산업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 중이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제조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이 결과를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 폴란드 정부 간 긴밀한 협의의 산물로 평가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증거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유럽을 마친 여 본부장은 이틀 뒤 멕시코시티로 이동했습니다. 5월 12일부터 13일입니다. 멕시코의 상황은 세 겹 그물 형태입니다. 첫 번째 겹,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 대상으로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은 멕시코와 FTA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겹, 미국이 USMCA를 재협상 중입니다.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무관세로 파는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겹, 미국 무역법 232조, 관세가 걸려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멕시코 제조, 거점 구조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들고 있습니다. 그물 한 겹이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세 겹이 동시에 오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 본부장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을 만나 관세 감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동차 무관세 쿼터 확대와 가전 신규 쿼터 도입,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 관련 한국 기업 요청 사항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세 겹 그물을 근본적으로 끊는 방법으로 한 멕시코 FTA 체결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상원 아태 외교위원장, 경제위원장도 만났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었습니다. 결과는 협상 개시가 아닙니다. 장관급 전략 대화와 실무급 작업반 설치 합의입니다. FTA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테이블이 없으면 협상도 없습니다. 멀리 가려면 먼저 앉아야 합니다. 이 두 전선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원전으로 새 시장을 열면서 철강과 자동차로는 기존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빙산을 팔러 나가면서 동시에 국경세와 세 겹 그물을 걷어내려 뛰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같은 주에 같은 부처에서 동시에 움직인 것입니다. 배경에는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철강 수입 규제, 멕시코의 관세 인상, USMCA 재협상이 모두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원전 시장에서 로사톰과 EDF가 국가를 등에 업고 움직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환경에서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정부가 직접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원전은 정부가 상대국과 직접 교섭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통상도 장관급이 현장에서 기업 목소리를 듣고 외국 정부에 직접 전달합니다. 인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판에 국가가 전면에 선 것입니다. 판이 굳기 전에 자리를 잡은 쪽이
다음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런던 법원의 소송이 서울로 옮겨오고 브뤼셀과 멕시코시티에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7월이 오기 전에 한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